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관리회계 영역의 544페이지 표준원가성도 봐봅시다.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원가 계산으로서 원가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집계하는 걸 표준원가로서, 핵심은 그 원가의 실정가의 차이가 나는 원가 차이 분석에 초점을 두는데, 이때 원가의 차이 분석에 있어서 재료비 차이하고 노무비 차이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재료비하고 노무비 차이, 제조간접비 차이 등은 관심이 두지 말고요. 그래서 그러면 재료비 하면은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게 재료비고, 노무비는 시간에다가 임률을 곱해서 노무비가 산정이 되는데, 그래서 차이 분석을 할 때 수량을 quantity, Q, 단가를 price, 가격이라고 하겠죠. 단위당 가격. 이랬을 때 이 수량과 시간을 맞추고 단가하고 임률을 맞춰서 분석하는데, 그래서 정리할 때 임률은 가격 차이니까 임가가 수량, 수시, 이 능시간을 능률이라고 하거든요. 능률 하기 때문에 수능, 수시를 본다. 이렇게 패턴을 맞춰서, 그러므로 재료비 차이는 수량 차이하고 단가 차이, 노무비 차이는 능률 시간 차이하고 임률 차이로 구분이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차이 분석에서의 키가 되는 것은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가 있고 불리한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차이가 있을 때, 유리한 차이는 표준원가 계산에 있어서 실제 원가와 비교해서 표준원가가 크면 유리하고 실제가 크면 불리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에서 차이 분석에 표준원가가 크면 유리한 차이, 실정 크면 불리한 차이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표준하면은 스탠다드, 실제하면은 액추얼, 이런 표현을 써서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좀 잘난 척을 좀 하죠. 그래서 AQ,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그래서 차이 분석해 나가는데, AQ는 실제 수량, 실제 단가, 실제 수량, 표준 단가, 표준 수량, 표준 단가가 되는데, 이 SQ는 허용된 표준 수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허용된 표준 수량은 실제 생산량의 단위당 표준 수량을 곱한 게 허용된, 우리가 표준 수량으로서 꼭 실제 생산량의 단위당 표준 수량을 곱한 게 허용된 표준 수량의 의미가 된다는 것. 그러면서 실제 수량의 실제 단가를 곱하는 게 실제 재료비가 되겠죠. 실제 원가. 그 다음에 SQ, SP, 허용된 표준 수량의 표준 단가 곱하는 게 표준 원가가 되겠다. 표준 원가. 그랬을 때 이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가 재료비 차이가 되겠다. 그래서 이 실제 원가가 크면 불리한 차이,
표준원가가 크면은 유리한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재료비 차이는 수량과 단가 차이가 나는데 가운데 분명 AS, 애프터 서비스 금액과의 관계를 따져서 AQ는 같고 자 P는 틀리죠. 그래서 이걸 P 차이라고 한다. 그럼 P 차이하면 가격 차이를 의미하겠죠. 가격 차이. 이 가격 차이에 A가 크면 분리, S가 크면 유리가 되겠죠. 자, 다음에 자 가운데 애프터 서비스 금액에 자, 금액하고 표준금액 비교해서 SP는 같고 Q가 다른 이걸 Q 차이라고 하겠다. Q 차이는 수량 차이가 되겠죠. 수량 차이. 수량 차이에서도 마찬가지 A가 크면 분리, S가 크면 유리한 차이가 되겠죠. 이런 재료비 차이를 노무비 차이로 바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가격 차이는 임가니까 임률 차이, 임률. 자 수량 차이를 시간 차이 또는 능률 차이라고 이렇게 패턴만 바꿔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과 같이 차이 분석에 초점을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한번 자 실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자 교재 페이지 자 한번 두 문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재료비가하고 노무비께 나오니까 주로 노무비 차이를 많이 묻거든요. 똑같은 의미인데도 그래도 가장 최근 걸 위주로 해서 보되 두 문제를 보면서 2번하고 4번을 한번 고려해보죠. 2번과 4번. 자, 뭐 2번, 4번은 원가하고 구분해서는 3번과 4번 하죠. 뭐 마음 내킨 짐에 자, 페이지 553페이지 53페이지 3페이지 자 3번 자 물음이 직접 재료의 표준 수량이 어떠냐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표준원가 계산 문제죠. 표준원가니까 그랬을 때 AQ, AP, 자, AQ, SP, 자, SQ, SP를 써놓고 물음이 자 표준 수량이 어떻게 물어봤죠. 표준 수량. 자, 그래서 요 SQ, 자, SQ가 어떻게 될까? 표준 수량이 물어봤죠. 자, SQ를 물어봤다. 표준 수량.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자, 산정해야겠죠. 자, 직접 재료가 1,500kg 자, 당 50원에 구입을 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500kg 그래서 AQ가 1,500. 자, AQ가 1,500이 되겠다. 1,500. 자, 경우에 자, 50원에 구입했죠. 실제 가격이 50원이 되겠죠. 다음에 8월의 예상 생산량은 300단이고 실제 생산량은 350단이라고 그랬죠. 생산량. 자, 350단이라 이때 직접 재료비에 가격의 표준 수량이 45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SP가 제가 45원이다. 45원이었다. 자, 이랬을 때 수량 차이가 11,250원 유리하다. 그래서 수량 차이는 자, 이 둘의 차이가 되겠죠. 이게 수량 차이. 자, 또 넣으십니까? 자, 시간 차이. 자, 수량 차이가 11,250원. 250원 유리하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표준 수량이 어떻게 물어봤죠? 그러면 자, 요 가운데 자, 표준과 실제를 배분하는 자, 금액을 구했었죠. 자, 이 금액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나니까 자, 1,500 곱하기 자, 45를 하면 얼마 나오냐면 자, 67,500원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67,500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자, 이 11,500원이 유리하니까 S가 크면 유리죠. 그럼 11,250원을 합한 금액이 되니까 78,750원이 되겠다. 자, 왜 유리한 차이니까? 자, SP는 같고 S가 커야 자, 유리하겠죠? 그래서 11,000이면 더한 금액이 되죠? 그러면 자, 허용된 이 금액이 자, 허용된 표준 수량의 금액이 78,050원에서 곱하기니까 45로 나누면 허용된 표준 수량이 얼마 나오냐면 자, 여기 1750 단위가 나오겠다. 1750 kg 나왔죠? 그러면 1750에 45를 곱한 금액이 자, 78,750원 나왔으니까 그럴 때 표준 수량을 물었으니까 허용된 것은 수량은 실제 생산량이 350단위에 단위당 자, 우리가 단위당 표준 수량이 곱한 게 되겠다. 당연히 표준 수량이 되겠다. 그래서 자, 350으로 나누니까 자, 우리가 단위당 표준 수량이 얼마 나오냐면 5kg 나오겠다. 5. 자, 그래서 5를 곱한 금액이 17,050원. 5, 25, 3 맞네요. 그래서 자, 5kg이 되겠다. 그래서 허용된 표준 수량 의미를 구해서 자,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수량이니까 단위당 표준 수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하는 틀.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4번. 이제는 직접 노무 원가의 능률 차이를 한번 물었다. 마찬가지 AQ, AP, 자, SP, SQ, 자, SP. 그래서 물음이 뭐냐면 자, 능률 차이는 수량 차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능률 차이는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수량 차이로서 능률 차이가 되겠다. 능률 차이 이걸 물었죠. 그러면 자료에서 실제 노무 원가가 얼마냐면 13만 원. 13만 원 주어졌다. 실제 노무 시간이 자, 수량이 제가 130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8시간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단위당 표준 노무 시간이 8시간. 그래서 자, 시간이 자, 8시간. 자, 거기는 표준 입률이 자, 900원이 나왔다. 자, 900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SP만 알면 자,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차이를 물었으니까 그래서 SP가 900원임을 또 알 수 있죠. 900원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럴 경우에 자, 우리가 실제 자, 이 자료서를 보면은 자, 실제 노무 시간이 103시간이 나오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실제 생산 허용된 표준 수량이니까 단위당 노무 시간 8시간 나왔으니까 곱하기 실제 생산량이 15단위가 되겠죠. 자, 여기가 허용된 자, 표준 시간이 되니까 실제 생산량의 단위당 표준 시간 곱한 게 허용. 자, 그래서 차변 금액서 대변 금액을 빼면 되는데 고려됐죠? 근데 900원 갖고 자, 15에다가 8 곱하면 8, 5, 40에서 120이 되겠죠. 120. 그럼 120이 되기 때문에 자, 900원 갖고 103, 120의 차이니까 10에서 9,000원 차이가 나겠다. 9,000원. 근데 9,000원 차이가 나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리분리를 따져야겠죠. 자, 이럴 때 유리분리를 따질 때
자, 그러므로 유리분리를 따지니까 자, 이 자체로 본다면은 자, AQSP에 Q의 S가 작고 A가 크죠. 그래서 9,000원 불리한 차이가 되겠다. 불리한 차이로 정리가 되어지죠. 9,000원 분리.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때 하나하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하죠. 기본으로 했지만은 자, 만약에 표준원가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을 잡게 됐거든요. 왜? 여백에다가 이런 자, 영어적인 표기를 써놓고 이런 뭘 묻는지. 그래서 자료 다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가 식어서 딱딱 정리하는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석하는 문제가 관계를 따진 거니까. 그래서 시간 잡으니까 처음에는 풀지 말고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풀면은 차분히 풀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표준과 정리해봤고 이제 자 변동원가 계산 봐보죠. 546페이지 가보죠. 자. 변동원가 계산. 근데 변동원가 계산을 직접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 말은 직접비는 변동비 성격이니까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 원가 계산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분가를 굳이 흡수원가라도 하는데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 보고의 원가 집계고 전부 원가는 외부 보고의 원가 집계로서 우리가 포괄손익 계산서에는 전분가 계산이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이 변동이 된 전부는 원가 계산. 이 원가세의 원가는 제조원가를 의미하겠죠. 제조원가. 그러면 제조원가 하면은 직제, 직로, 자, 재간 등의 합이죠. 자, 합이 제조원가니까 그럴 때, 자, 직접 재료비나 노밀은 변동비고, 변동비, 제조간접비는 변동비도 될 수 있고 고정비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변동비, 자, 변동비도 될 수 있고 고정비도 될 수 있고 자, 이럴 경우에 변동원가 계산은 재정산장에서 변동원가만을 제품원가 원가로 하자는 게 변동이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기간원가로 처리하자는 게 변동원가 계산. 그런데 전분가 계산은 변동비든 고정비든 전부 제품 원가로 구성하자는 게 자, 전분가 계산. 그러므로 변동원가와 전분가 계산의 차이가 나는데요. 빗금진 부분만큼 구분의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변동원가 계산과 전분가 계산에 따른 이익의 차이가 생긴다. 이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의 차이가 나는데 이익의 차이 금액은 빗금친 고정제조 간접비, 고정제조 간접비 곱하기 생산량분의 재고량의 차이가 생긴다. 차이가. 자, 그래서 이익의 차이 꼭 알아야겠죠. 고정제조 간접비 곱하기 생산량분의 재고량의 차이만큼 이익 차이가 나는데 그 이익이 변동이 더 크냐 전부가 더 크냐 그랬을 때 생산량하고 판매량을 보죠.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서 재고량을 고려했을 때 변동원가 계산과 변동과 전부 원가 계산의 관계에서 생산량이 100단인데
판매량이 90단이라면 그러면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할 때는 재고량은 증가를 가져오겠죠. 10단위. 그러므로 변동보다 전봉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할 때 재고량이 증가를 가져오므로 전봉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 반대는 자, 판매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때는 재고량이 감소를 가져오니까 변동액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변동과 전봉가의 차이를 했을 때도 고정제조 간접비가 차이를 영향 미친다는 것만 확인해서 이게 차이 금액에 생산량과 판매량만 고려해도 전부하고 변동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자, 이 문제 한번 봐보죠. 자, 먼저 자, 556페이지 자, 10번 봐보죠. 10번 자, 물음이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에 대한 이익의 차이가 얼마냐. 제발 이런 문제만 출제되기를 바라야겠죠. 자, 그래서 자, 이익의 영업이익의 차이니까 자, 고정제조 간접비 금액 자, 이익의 차이 자, 이꼬르 고정제조 간접비 자료 많지만 연간 생산 판매량 나와 있지만 고정 제조 간접비 나왔죠. 얼마? 16,000원. 그래서 16,000원 곱하기 생산량이 100단위죠. 100단위 생산분에 자, 판매량이 자, 80단위니까 재고량이 20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차이 금액이 얼마냐? 그냥 320원이 나오겠다. 320원. 이렇게 자료가 복잡하면 단순하죠. 그러면 320원의 이익 차이가 나는데 생산량이 판매량을 초과했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가 더 크게 나타나. 변동보다 320원만큼. 자, 이제 좀 응용적으로 좀 하나 생각하는 문제 하나 봐봅시다. 자, 558페이지 봐보세요. 558페이지 14번. 4번. 보시면은, 자, 2,000단위 생산해서 15,000단위를 팔았는데, 변동원가 계산은 제품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해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변동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를 물었다. 제조 원가. 그러면 단위당 제조 원가는 직제, 직로, 재간 등 합이죠. 그런데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그랬을 때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는 변동비죠. 플러스 직접 재료, 그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200원. 200원. 자, 변동.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300원. 300원. 자, 주어졌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제품 단위당 변동 판관비. 네, 단위당 변동 판관비는 총원가에 영향 미치지 제조원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가의 구성이 있어서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 관리비를 합한 게 총원가죠. 그럼 단위당 제조원가를 물었으니까 자, 600원에 200원에 300원을 더한 금액인 자, 1,100원. 당연히 1,100원이 단위당 제조 원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의 의미에서 변동 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고정
제조간접비는 자, 제조원가 우선이 안 되는 게 변동이. 만약에 제조 자, 전부원가라면 고정제조 간접 원가 80만 원 있죠. 이 80만 원에 대해서 자, 고려하면 되죠. 만약에 변동이 아니라 참고로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단위당 제조원가라면 600원 플러스 200원 플러스 300원 플러스 단위당이니까 자,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80만 원 나왔죠. 그럼 80만 원을 수량으로 나눠야겠죠. 자, 2천 단위. 2천 단위가 되겠다. 자, 그래서 2천으로 나누니까 248에서 400이 되겠죠. 400. 그러면 400을 합한 금액인 1,500원. 1,500원이 단위당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원가에 있어서 400원의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제조원가에 고려하냐느냐, 변동원가는 고려 않지만 전부원가는 이거는 고정제조 간접은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인지 전분일 관계를 좀 구분해서 정해서 이 두 문제 패턴만 잘 봐두시면 쉽게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원가 계산에 우리 표준원가 포함해서 자, 이제 마지막 CVP 분석을 봐보죠. 548페이지. CVP 분석. 여기서 자, C, 코스트, 원가, V는 조업도, 프로피트는 이익.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인데 조업도, 조업도에 따라서 자,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되는 게 자, 원가죠. 그랬을 때 이 조업도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는 모두 구분된다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된다는 전제로서 구분한다서 모든 원가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해서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분석을 할 때 역시 가정은 선형 형태, 직선 형태로 나타낸다. 선형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므로 이 손익분기점 분석의 대표적인 게 손익분기점 분석이 있겠다. 자, 잘난 척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안에서 BP 분석.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분석에 있어서 손익분기점 BP 매출액과 BP 매출 수량을 공식 아닌 공식으로 정리하죠.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에 있어서 매출액은 고정비를 공원이익률로 나누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매출 수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눈 게 매출 수량이 돼서 100%씩을 정리해 놔야겠죠. 자, 그랬을 때 공원이익률. 그래서 자, 식의 변형으로서 공원이익률 플러스 변동비율 합은 1이 된다는 거. 1 된다는 거. 자, 숙지죠. 그리고 단위당 공원이익. 이 식을 변형을 좀 하면 특히 고정비는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를 빼는 게 공헌이익. 다시 말하면은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이익이 컨트리뷰션 마진, 우리 CM의 공헌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식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고정비는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마이너스 당연히 변동비인데 곱하기 공헌이익률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저는 기본식에다가 정리할 때 공헌이익률 플러스 변동비는 1이다. 100%다. 그 말은 공헌이익률이 만약에 70%면 변동비는 30%, 100%가 돼야 되니까. 다음에 자,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건데 단위당 판매가에서 공헌이익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그래서 식의 변형을 좀 확인하시고 이제 이 식의 변형에서 자, 지금 매출액이 되든 매출 수량이 되든 분모의 수량 같은데 분자에 고정비에 좀 이익을 그전 목표 이익을 고려하는 분자에다가 더해서 분모는 똑같다. 공헌이익률로 이렇게 자, 나눈 게 목표 이익을 고려한, 즉 이익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다. 그래서 법인세를 무시했죠. 근데 만약에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시간을 다 만들어서 자, 분모 공헌이익률은 똑같다. 자, 그래서 고정비도 같고 플러스 목표 이익도 같은데 법인세를 고려하면 이익이 나면 세금을 좀 내야 되니까 나누기 1 마이너스 법인세. 법인세율이 주어지면 고려고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무시를 많이 하지만 법인세가 뭐 20% 30% 주어졌다면 법인세를 고려해야 되니까 법인세를 고려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고려한다. 그랬을 때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해야 되니까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중괄호 쳐서 자,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덧셈 하는 겁니다. 더하고 나눈 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손익분기점 분석은 식을 역시 활용을 해서 손익분이 매출액인지 매출 수량을 하나씩 자료에 따라서 파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시계 변형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은 단순하게 시계를 우리 좀 변형된 식까지 해서 좀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유용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자, 기본적으로 자, 560페이지 17번부터 한번 봐보죠. 560페이지 17번 7번 자, 총 매출액과 변동 원가가 20하고 15만인데 손익분점 매출액이 12만 원일 때 총 고정 원가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총 고정원가 물어봤죠. 그럼 총 고정원가를 물었으니까 BP 매출액 한번 써봅시다. 매출액은 고정원가,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되죠. 그러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2만 원, 12만 원 주어졌다. 자, 그런데 고정비가 물음이다. 고정비가 물음이라면 공헌이익률만 알면 자, 고정비 얼마냐 수죠? 그런데 자, 자료에 총 매출액과 총 변동비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변동비를 알 수 있겠다.
그럼 변동비를 알면 공원이익률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변동비가 분자가 되겠죠. 변동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게 변동비율이죠. 그래서 자, 변동비가 15만 원이다. 매출액이 20만 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75%가 되겠다. 그럼 변동비율이 75%니까 공원이익률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가 얼마냐? 12만 원에 0.25 4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얼마냐면 자, 계산하면은 4분의 1니까는 자, 3만 원이 되겠다. 갑자기 뻥하네요. 자, 3만 원. 그래서 고정비가 3만 원이 되겠다. 3만 원. 암산 되죠? 4분의 1이니까 넘어가니까 맞네요. 자, 3만 원. 자, 그래서 이 변동비라고 공원일 합이 1이란 걸 활용한 거죠. 자료가 간단하지만 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 자, 다음은 자, 21번. 521페이지. 자, 561페이지. 잠시만요. 자, 21번. 자, 손익분기점이 500단위고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 300이고 연간 고정원가가 20만원이라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손익분기점 500단위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주어졌죠. 그래서 그러면 BP 매출 수량 이꼬르는 고정비 단위당 공원이익이었죠. 공원이익. 자, 이걸 변형을 하면 자, 고정비는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자, 단위당 변동비라고 그랬는데 자, 한 번 다시 예, 고정비를 단위당 판매 가격 곱하기 공원이익 율이 되겠다. 그래서 물음이 단위당 판매 가격을 지금 물었다. 자, 그러면 BP 매출 수량이 자 500단위 이꼬르 자 고정비가 얼마냐면 20만 원. 20만 원. 근데 단위당 판매 가격을 물었죠. 자, 그러면 공원이익률만 안다면은 알 수가 있겠죠. 공원이익률만 안다면 자, 그랬을 때 단위당 변동비가 있네요. 그럼 단위당 변동비가 있으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 이게 물음인데 마이너스 단위 변동비가 300원 주어졌죠. 그래서 자, 요 분모식하고 자리를 바꿔서 300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당 판매 가격이 700원이 나오겠다. 그래서 식을 쭉 변형해 갔지만은 그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지죠. 자, 다음에 이제 자 563페이지 3페이지 26번 자 목표 영업이익 2만원 달성하기 위한 판매는 어떠냐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자, BP 수량을 물었죠. 수량 물었기 때문에 자료에서 단위당 목표이익이 얼마냐면 자 2만원 빠뜨리니까 2만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플러스 분자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400원 단위당 변동비가 300원 총 고정원가가 6,000원 자 바로식 아주 단순해요. 이래서
자, 2만을 달성한 손익분기점 매수량은 260단위가 나오겠다. 260, 100으로 나누니까요. 260, 26,000원이니까 260단위가 나오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법인세를 고려한 거는 봅시다. 자, 그럴 때 자, 페이지 법인세를 고려한 거 하나 합시다. 법인세 고려한 거. 자, 페이지 566페이지. 자, 31번. 오늘 마지막으로. 자, (566) 31번 봐보시면 자, 법인세율이 40%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예상 후 이익이 얼마인가 물었죠. 예상 후 이익이 얼마인가 약간 변형된 문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자, 이 문제에서 예상 판매량이 7,000단인데 법인 40%를 고려했을 때 자, 예상 후 순이익이 얼마냐? 그럼 법인세까지 고려한 자, BP 매출 수량을 물었죠. 그래서 7,000단위. 7,000단위에 있어서 고정비가 얼마냐? 자료에서 고정비 합이 10만 원 플러스 자, 얼마냐면 자, 만 원이 있죠? 자, 고정비죠. 그래서 고정비 합이 얼마냐면은 11만 원이 되겠다. 근데 지금 단위당을 따진다 할지라도 자, 고정비가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죠. 고정비가 20만 원. 10만 원 고정 제조 간접비, 고정 판관비 역시 이분은요 고정비입니다. 지금 자, 변동 원가 계산 아닙니다. 변동 계산. 자, 플러스 자, 목표 2 예상 목표 이익을 물었다. 자, 이익이 이게 물음이죠. 자, 내 법인 40%니까 나누기 1만에서 0.4 중괄호 쳐놔야겠죠. 그다음에 단위당 판매 가격이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냐면은 자, 자료에서 자, 100원이라 주었죠. 자, 100원 마이너스 단위당 이제는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가 20원 플러스 20원 플러스 5원 15원 5원 플러스 15원. 여기서 이 문제는 또 15원이다. 15원이 단위당 자, 판매 관리비죠. 단위당 판매 관리비여도 변동판이어도 변동비죠. 지금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이 아니라 손익분기점 분석이에요. 자, 이래서 이 목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더한 금액이 얼마냐면 22니까 60, 40이죠. 40 곱해가지고 자, 20만 원 빼고 곱하기 0.6이 되겠다. 그러면 목표 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식을 정리하면 48,000원 나오겠다. 48,000원이 예상 우리가 순이익이 되겠다. 이 고려한 자, 그래서 법인세를 고려한 거냐면 정리해서 식을 좀 변형해 갔지만 손익분기점 매출의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이 식의 식을 꼭 정리해서 활용하시면 유사한 문제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기본서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과정은 핵심 우리가 객관식 정리 문제 단계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문제에서 자, 예상 문제 위주로 삼아 하나하나씩 또 정리해 가는데 회계는 많은 문제를 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는 걸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다음 과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